네. 그렇다면 이 자궁 근종에서 자궁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수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궁을 보존하는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 절제술이라는 게 네. 있고요. 그리고 고주파를 이용한 자궁 근종 용해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동맥을 막아주는 자궁 동맥 색전술이 있으시고 MRI 유도 고집적 초음파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장점은 자궁 보존으로서 임신 능력의 보존이 있으며 또한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덜 침습적이고 빠른 회복이 장점이나 단점으로서 근종을 100% 절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종의 병리학적 소비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다시 근종이 커진다든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근종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수술적인 방법에 있어서 근종 절제술을 하는 방법과 자궁 적출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근종 절제술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환자가 젊거나 자궁 보존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근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종이 불임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 근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근종 절제술의 방법들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몇 그렇죠.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근종 절제술의 방법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전 고전적인 방법으로 개복, 복부를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복강경 수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3개에서 4개의 구멍을 뚫어서 하지만 최근에는 단일 구멍으로 통해서 구멍을 1개 뚫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경을 이용하여 3cm 미만의 작은 근종들을 절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질을 통해서 자궁 근종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개복술과 복강경 그리고 뭐 자궁경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림을 통해서. 네, 그림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개복술을 보시게 되면 횡절개, 네. 복부를 횡으로 절개하는 방법, 크게는 수직으로 절개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횡으로 절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복강경 방법은 구멍을 1개, 2개, 3개 또는 4개 구멍을 통해서 기구를 넣어서 자궁 근종을 절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일 구멍이라 해서 배꼽 밑에 구멍을 1개를 통해서 기구를 넣어서 자궁 근종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는 자궁경을 통해서 시술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자궁경에 있는 기구를 통해서 앞에 보이는 빨간 부분이 근종입니다. 이 부분을 소작술을 통해서 조금 근종을 줄인 다음에 커팅 루프를 통해서 근종을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프로서 근종을 절제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한 근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복강경에서 단일 구멍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와 네. 자궁경으로 하는 경우는 크게 차이는 없는 건가요? 단일 구멍과 자궁경의 차이점은 수술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복강경의 일종이 단일 구멍, 네. 실제적으로 배를 통해서 복벽을 통해서 시술하는 게 단일 구멍 복강경 수술 방법이고 질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자궁경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근종 절제술 이후에 네. 재발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근종 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재발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 후에 약 한 20에서 40% 정도는 재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재수술을 할 확률은 1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재발률은 감소하게 되고요. 네. 크기가 크다든가 다발성에서 재발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궁 적출술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입니까? 네,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궁을 보존하는 수술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임신을 원하지 않으며 네.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크기가 지나치게 큰 근종이나 성근종이 있는 경우 크기로 보자면 임신 12주 이상 아주 큰 크기 그리고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을 통해서 심한 빈혈이 있는 경우 생리통, 성교통,
하복부 통증 등으로 인한 만성 골반통이 심한 경우, 방광 및 직장이 건종에 의해서 압박 증상이 심한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고요. 건종이 갑자기 자라게 되는 경우에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자궁 적출술의 방법도 또 여러 가지로 나뉘던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궁 적출술을 하는 방법에는 접근 방법에 따라 개복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질식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복강경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 범위에 따라서는 자궁 전체를 드러내게 되는 전자궁 적출술이 있고 자궁 경부는 두고 자궁 채부만 드러내게 되는 아전 자궁 적출술이 있고 자궁과 주변 부습기를 한꺼번에 드러내게 되는 건치적 자궁 적출술이 있습니다. 보통 이 자궁을 드러낼 경우에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자궁 적출술에 의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자궁 적출술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궁 적출술 이후의 합병증은 수술을 통해서 개복이라든가 복강경의 어떤 공통적인 합병증은 요관이라든가 아니면 방광이라든가 장의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복강경 수술에 의한 합병증은 복벽 혈관에 출혈이 생긴다든가 또 탈장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수술 후 합병증은 거의 없으면서 수술 후 3일이나 4일 후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궁 적출술 이후에 성욕 감소라든가 아니면 허리 통증이 있다든가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성욕 감소인 경우에는 대부분 일부 보고에서 성욕 감소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다른 보고에서는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서 성욕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후유증이나 성기능 감소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술 후 성기능의 가장 큰 척도는 수술 전에 환자의 성적 만족도에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궁 적출술 이후에 요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요통을 호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자궁 적출술과 요통은 관련이 없습니다. 수술 후 장기적으로 요통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척추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를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경은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난소의 기능이 중지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궁 적출술의 시행이 바로 폐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전에 생리를 하고 있었던 가임기 여성에서는 수술 후에 바로 호르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안면 홍조라든가 불안, 우울감 등의 어떤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호르몬 치료를 고려하셔도 됩니다.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면 폐경이 약 2-3년 정도 빠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대부분 환자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궁에 근종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자궁 근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여성들의 이 자궁을 건강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팁을 주시죠. 자궁 근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가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습관, 서구화된 식습관이 여성 호르몬을 유발하거나 또는 건종을 크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고 또한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거나 먹는 피임약이라든가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건종을 유발한다든가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예방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과거 한 5년 동안 자궁 건종의 환자가 한 2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궁은 임신과 출산의 중심에 있으면서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특히
자궁 건종을 진단하면서 자궁 출혈, 골반통 등의 증상이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성의 몸은 늘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궁근종 발병 역시 차고 굉장히 냉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 차가운 환경이나 또 차가운 음식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음식을 피하고 또 하루 30분 정도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디컬 2080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